그림에서 보면 지금 이 회로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회로는 커패시터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리고 양단에 전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봤을 때 RC 회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DC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직류 소스가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에 대한 답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냐면, 고유응답 플러스 강제응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고유응답은 RC 회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 C에 무엇이 저장되냐면 에너지가 저장이 됐다가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되면서 감소하면서 나타내는 시스템적인 응답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또 다른 응답은 그런 회로에다가 내가 인위적으로 어떠한 전원을, 이런 전원이나 혹은 이런 지금 DC 소스들을 넣어서 어떤 응답을 인위적으로 또 만든 게 있어요. 이 두 가지의 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 강제 응답을 할 때 이 소스가 두 개라는 거야. 두 개. 이 소스가 두 개. 이 두 개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풀면 되냐면 중첩을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중첩을 이용해서 풀어요. 중첩을 이용해서 풀게 됩니다. 근데 중첩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강제응답을 푸는 과정에서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강제응답을 푸는 과정에서 고유응답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요. 강제응답을 풀면서, 시스템적으로 풀면서 고유응답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고, 또 강제응답을 풀면서 고유응답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고유응답을 또 구하고 강제응답에서 또 고유응답에 대한 요소가 들어가고, 또 강제응답에서 또 하나의 중첩에 대한 고유응답 요소가 들어가다 보면 이것들이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냐면, 고유응답을 따로 구해주고, 고유응답을 따로 구해준 다음에 강제응답을 구할 때는 마치 앞에 고유응답이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준다고. 마치 강제 고유응답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거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면, 고유응답에 사용됐던 이 에너지가 제로였던 것처럼, 에너지가 제로, 여기도 에너지가, 저장 에너지가 제로였던 것처럼, 이 저장 에너지는 여기서 주는 강제응답에서 사용되는 외부에서 넣어주는 소스가 아닌 기본적으로 커패시터에 저장된 혹은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가 마치 제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회로에서 나오는 응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중첩이란 개념은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가면, 중첩이란 개념은 회로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회로가 선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인풋이 있으면 인풋 1이 있고 인풋 2가 있어서 이 두 개에 의해서 여러분의 아웃풋이 만들어진다고 해봅시다. 지난번에 설명드리기로는 여러분들이 은행 A에다가, 은행 1에다가 돈을 저장해 놓고 은행 B에다 돈을 저장해 놓고 여러분들이 돈을 한 달 동안에 받게 되는 이자가 아웃풋이라고 한다면, 그 이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합해진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지만, 그냥 이것들을 당연한 얘기지만 분리해서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에서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 두 가지를 합해도 상관없는 거죠. 아웃풋 1과 아웃풋 2를 따로 계산해도 당연히 이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것들이 회로에서 이 인풋에 해당되는 것이 소스 1, 이게 소스 1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소스 2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또 새로운 인풋이 하나 들어가는데, 새로운 인풋이 여기서 뭐냐면 얘는 보이지 않는 인풋이에요. 인풋 3. 요거는 뭐냐면 고유응답. 고유응답. 그러니까 고유응답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고유응답을 생성시키는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요 세 가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더하기 아웃풋 3개가 만들어진 거죠.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은 한 번씩은 정리를 해두세요. 왜냐하면 개념이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게 없어. 이 실험을, 이 문제를 풀긴 하지만 남는 게 없어서. 자, 이렇게 개념을 한번 정리했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첫 번째, 자, 이 해본 답은, 자, 먼저 구해볼게요. 일단 다시 고유해, 고유응답이라고 해도 되고 뭐 고유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강제해 원, 강제응답이라고 할게요. 그냥 플러스 강제. 그래서 여기는 지금 V에 대해서 구하라고 했잖아요. V. 그러니까 응답이 나오는 게 당연히 V가 나겠죠. V가 되는데 이 V에다가 고유해는 내추럴 솔루션, 그래서 N이라고 써주고, 강제 응답은 VF라고 해서 폴스드 솔루션인데 F1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그리고 VF2가 나올 텐데 T. F1에 해당되는 그 소스는 60V라고 하고 60V라고 하고 40V라고 하는 소스 2, 이런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좌우가 된다.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을 계산할 때는 저장된 소스가 초기 값이 제로임을 가정해야 돼요. 이것들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먼저 이 내추럴 솔루션을 구하겠습니다. 내추럴 솔루션. 내추럴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없애야 되냐면 여기에 존재하는 외부의 소스들을 다 없애줘야 돼요. 이렇게 소스 2개를 없애줘야 돼. 그럼 회로를 다시 그리면, 보통 회로를 왜 다시 그리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회로를 다시 그리는 거는 이거 계속 머릿속으로 X 표시를 계속 이미지상으로 하고 그리기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회로를 그냥 다시 그려주는 거예요. 소스 2개를 없앴습니다. 이렇게 소스 2개를 없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t가 0보다 클 때를 구하라는 건데, 결국은 t가 0보다 클 때는 닫혀진 상태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제 닫혀진 상태로 만들어줘요. 3이고 1이고 2페롯이 되고 단위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자, 이 상태가 되고 양단의 VT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VT를 유지한 채 갈라지는 이 저항 2개가 보이는데 이것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저항이 갈라지니까. 그런데 저항을 합쳐도 VT에는 전혀 영향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이거를 합쳐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저항을 회로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2페롯이 되는 거고, 여전히 VT는 유지가 되되, 저항이 합쳐지는데 이게 병렬 저항이잖아요. 여기서 나눠지죠. 직렬로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프로덕트 바이 썸 해서 이렇게 해주고 3 플러스 1 이렇게 해주게 되면 4분의 3 이렇게 오는 저항값을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가 돼서 바로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VT인데, 지금 내추럴 솔루션에 대한 걸 구하는 건데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식들은 굳이 여기서 막 방정식을 만들어서 KVL, KC에 쓰지 말고 그냥 외워두세요. 그냥 K는 2의 마이너스 RC분의 T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이렇게 간단한 정도는 굳이 문제에서 전개해서 풀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K 값에 2의 R에 해당되는 값이 2가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4분의 3이 C에 해당돼서 들어가니까 이거를 역수치해주면 3분의 4가 들어가서 이렇게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없어지고, 그럼 2. 그래서 이거는 K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2 T승,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K 값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겠죠. 지금 고유응답을 구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초기 값을 넣어주면 초기 값이 V0일 때 60V라고 그랬어. 근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생각을 해보라고. 지금은 초기 값이라고 하면 T는 0보다 클 때예요. 그럼 여기서의 초기 값이라고 하면 0이 되던가, 혹은 VN 0이 되던가, 아니면 적어도 VN
0 플러스를 의미하는 거긴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0보다 클 때 붙어 있을 때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커패시터가 있으면 커패시터 양단은 우리가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전압이 연속적이다. 전압의 변화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0 마이너스일 때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 값은 다행스럽게 제공이 돼요. 60이라고. 이걸로 인해서 여기서 말하는 초기 값인 한 요 정도 V가 n이 0일 때, n이 0일 때, Vn이 0일 때 혹은 Vn이 0 플러스 0보다 살짝 클 때의 값은 60이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고. 그러면 60을 대입해주면 여기에 0을 대입해주고 K 값에 2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0 값을 넣어주고 요 값이 60이라고 하니까 요 값은 어차피 2의 0승은 1이 되니까 K는 60 이렇게 되고 다시 쓰면 V에는 62의 마이너스 3분의 2t 이렇게 이 값이 하나 나오는 거죠. 이 값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이렇게 위에 값에 이렇게 들어가겠다. 위에. 그래서 이거를 조그맣게 써볼게요. 60에 2의 마이너스 3분의 2t 이렇게 하나 썼고, 자, 이 나머지들은 이쪽에다 옆에다 좀 써볼게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번은 액티베이션 시키고 액티베이션 시키고 2번은 여전히 인액티베이션 시킨 상태로 두 번째를 그려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1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이 V값을 구하라고 해요. 이 V값을. 자, 이렇게 V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기서 딱 보고 노달 어널리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아가는 커런트들의 합이 제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자, 근데 왜냐면 이걸 갖고 저기서 노달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쓸 생각을 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메시 아니면 노달이야. 근데 메시 방법이라든지 막로 해석법이라든지 마디 해석법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왠지 메시로 풀자니 그 막로 해석법으로 풀자니 이렇게 두 개를 뭔가 잡아야 되고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냥 노달로 잡게 되면은 여기 하나 노드가 눈에 확 띄는 노드가 여기 하나 이렇게 딱 있죠. 여기 있으니까 노달 어널리시스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제 KV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 값이 V라고 잡아졌으니까 여기가 그라운드로 잡게 되면 여기도 당연히 V 값이 되는 거죠. 여기가 V 값이 되는데 이 V 값에서 왼쪽 방향으로 가는 전류를 구하려면 V 마이너스 60을 3으로 나누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계산하려면 V 마이너스 0 여긴 그라운드 연결돼 있어요. 여긴 그라운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그라운드 연결됐으니까 0이고 그거를 저항 1옴으로 나눠주는 거죠. 3옴으로 나눠주고 자, 이렇게 되고 플러스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전류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내려가는 전류는 C dt분의 dv 이렇게 돼요. 이런 거를 잡을 때는 전류의 방향이 커패시터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호가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 반대 방향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이쪽에 마이너스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차피 커패시터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고 C 값은 2페롯이라고 했으니까 2라는 값으로 미리 넣어줄 수가 있어. 이퀄 0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주면 먼저 쓸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미분을 제일 많이 한 것부터 써주죠. dv 써주고 그 다음에 미분 안 한 거 쓰면 여기는 3분의 v고 여기는 v니까 3분의 4 v 마이너스 20 이퀄 0 자, 이렇게 되고 2로 나눠주면 여기 2가 되고 여기는 10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dt분의 dv 플러스 3분의 2v 이퀄 10 이렇게 식이 나와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무리 없이 그냥 따라올 수 있는 이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요거를 방정식을 푸는 일이 남아 있어요. 요 방정식을. 요 방정식을 푸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기계적으로 푸냐면 자, 우린 지금 어떤 거를 풀고 있냐면 내추럴 솔루션 풀었고 요번에는 이 친구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풀고 있는데 자, 이 친구를 풀 때 풀어야 될 방정식이 요 방정식인데 요 방정식을 위에 갖다 놓고 다시 생각해 볼게요. dt dv 플러스 3분의 2v 이퀄 10. 항상 이러한 형태의 꼴이 나게 돼요. 지금 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RC나 RL이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1궤도 함수가 있는 한 번 미분한 게 최고 많이 미분한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제일 많이 미분한 거를 왼쪽에다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순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른쪽에는 V와 연관이 되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항상 꼴이 나오는데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풀기 위해서 이쪽을 봐야 돼요. 자, 이쪽이 숫자라든지 어떤 식이 존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제차 혹은 넌 호모지니어스 꼴이야. 넌 호모지니어스 꼴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 이거를 푸는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부터 그냥 왜 그런지보다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자, 이거는 이거에 대한 해법인 VT라고 하는 친구, 여기는 V1이 되겠죠. 이쪽에 V1은 항상 뭐의 합으로 되어 수 있냐면 VN1이라는 친구와 그리고 VF1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헷갈리니까 VF1의 N이란 친구랑 VF1의 F란 친구. 자, V1에 해당하는 해답이긴 한데 거기도 내추럴 솔루션과 폴스 솔루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를 풀 때도 여기가 비제차인 형태면 꼭 그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먼저 이 앞에 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주려고 보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요 식을 다시 그대로 써오되 VT라고 해서 뒤에다가 0을 만들어줘요. 0을 만들어줘서 이거를 풀어주면 돼. 자, 이거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굳이 뭐 많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K의 2의 ST가 될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고 S값을 구하면 되는데 S값을 구하는 방법은 한 번 미분한 거는 S. 앞에 있는 개수는 지금 현재 1이니까 1을 써주고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형태는 1이라고 써주고 그 앞에 있는 개수 3분의 2를 써주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거 써주면 S라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나오거든.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S값을 먼저 구해줘요. 마이너스 3분의 2t 이렇게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해주고 자 그러면 이 값이 무엇이 되냐면 K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2t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뒤에 false 요거를 찾아줘야 되죠. 요거를 찾아줘야 돼. 이 친구 찾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 여러분들이 뒤쪽을 살펴보고 비제차 방정식에서의 비제차를 만들었던 이쪽을 살펴보고 요게 상수면 순서를 먼저 그 폴스 솔루션 요거부터 찾아도 상관없어요. 요게 상수면 VT가 뭐라고 가정하냐면 A라고 가정합니다. A 또한 상수예요. 만약에 요게 상수가 아니라 다른 뭐 방정식이나 이렇게 되면 요 폴스 솔루션이 또 어떤 형태가 나와요. 근데 그것들은 뒷부분에 하고 지금은 상수인 경우만 생각해 보면 상수다. 그럼 요 값을 다시 어디다 집어넣냐면 요 식에 집어넣습니다. 본래 식에다. 그러면 dt 그다음에 v 대신에 뭐 써주냐면 a 써주고 3분의 2 v 대신에 a 써주고 이퀄 10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애는 상수인데 상수를 t로 나누게 되면 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니까 사라지고 그럼 3분의 2 a는 10이 돼요. 3분의 2 a는 10입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나눠서 빼고 15가 돼요. a 15. 그래서 이 15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이제 요 뒤에 어디 갔었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돼요. 그래서 요 해당되는 값은
이제 15 이렇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일반해. 다 구해준 거 아니야 아직까지. 다 구해준 거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요거 구하고 있어요. 요쪽 파트 구하고 있어요. 요쪽 파트 구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안 풀었어.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대입을 해야 되는데 V가 얼마 때 대입하냐면 V가 0일 때 대입해요. 자, V가 0일 때 대입하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본래 V가 0일 때는 위에서 보면 60V라고 그랬죠. 60V. 저장이 되어 있던 거야. 시간이 0일 때 커패시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60V 무시하고 0V라고 해줍니다. 왜 초기에 저장된 거를 무시하느냐? 지금은 이쪽에서 아까 계산할 때 0으로 만든다고 했죠. 고유해에 대해서 따로 이미 계산해 줬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마치 저장된 거를 저장 안 된 것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V0이 V 요 0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어느 경우에? 요 경우와 요 경우에만. 그래서 여기서 V0을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라고 해주고 T에다가 0 넣어주게 되면 K 값에 2의 0승 플러스 15 이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K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네. K 값은 마이너스 15. K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자, K가 마이너스 15 나오니까 요 앞에 있는 K 값을 살짝 지워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써주면 식이 나왔는데 지금 요 구한 식이 어디에 들어가야 될 식이냐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식이야. 여기에 들어가야 될 식이야. 자, 그래서 요거는 밑에다가 살짝 이렇게 밑에다가 요 식은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요거 좀 정리해주면 15를 빼주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2t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혹시 여러분 그 보다가 여러분 프린트 나와 있는 뒤에 해법이 있잖아요. 그거 제가 계산이 틀리게 되면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잘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푸는 과정을 말로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칠판을 보면서 아 저렇게 다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따라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서 해야 될 거는 전체적인 그림만 좀 살펴봐 주시면 되고 계속 제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만 해주시면 되지 이거를 다 이 계산법까지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제 업로드 되고 하니까 그거 보고 디테일하게 쫓아가시면 또 되고요. 자, 이번에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이 세 번째 거를 구해야 돼요. 이 세 번째 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스를 디액티베이션 시키고 이 두 번째 소스를 액티베이션 시킨 상태로 요거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해주냐면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를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고 여기 커패시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요. 3, 1, 2 단위 생략하고 40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VT 이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와 똑같이 여기가 이제 똑같이 V라고 하고 여기는 그라운드로 잡히게 되면 여기서 KCL 노달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나아가는 커런트의 합이 0이다라고 잡게 되면 왼쪽으로 나아가는 커런트는 V-3 V-0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쪽이 0이니까 여기 연결된 거는 여기 그라운드니까 V-0을 3으로 나누고 혹은 V-40을 자, 오른쪽 살펴볼게요. 오른쪽 가는 커런트는 V-40을 1로 나누고 그리고 내려가는 커런트는 커패시터로 내려가기 때문에 부호는 그대로 두고 C가 되는 거죠. C DT분의 DV가 되는데 C 값은 2페롯이니까 2페롯으로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2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런 부호에서 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우리가 평소에 외우던 거 부호가 같아서 그렇지 만약에 들어오는 커런트의 합이 0입니다 이래버리면 부호가 반대가 돼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형태를 좀 좋아해요. 나아가는 방향이 0이 되는 형태. 이걸 0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최고차부터 다시 써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미분된 게 요거니까 앞에 계수 그대로 살려주고 dv 써주고 계산해주면 3분의 v 하니까 이것도 3분의 4v가 되고 마이너스 40 이퀄 0 이렇게 형태가 되는데 제일 많이 미분한 게 개수가 1이면 편하니까 2로 나눠주면 2가 되고 2로 나눠주면 20 되고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dt분의 dv 되고 플러스 3분의 2v 이퀄 20 이렇게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 나왔던 형태가 똑같이 나오죠. 자, 이것도 보면 넌 호모지니어스한 꼴이고 비제차. 비제차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이쪽에 상수항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신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마이너스 20 이렇게 넣고 0이네 해놓고 여기 상수항이 아니라 0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쪽은 얘 넘겨줘야 돼. 이쪽에는 v와 연관된 것만 남겨두고 상수나 이런 건 다 오른쪽으로 넘겨줘서 말하는 꼴이에요. 자, 이렇게 20 이렇게 써주고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VT는 항상 이걸 풀기 위해서 비제차니까 얘는 F2라고 하는데 이 F2는 VF2는 내추럴 솔루션 플러스 F2는 여기서 포스트 솔루션 이 두 가지를 먼저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순서적으로 자꾸 이제 내추럴 솔루션을 먼저 구하는 이제 버릇이 있어서 내추럴 솔루션을 먼저 구하는데 이번에는 요 포스트 솔루션 체계처럼 포스트 솔루션을 먼저 구하면 자 여기서 보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형태를 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요것이 상수네. 상수 형태면은 우리가 V에다가 먼저 무엇을 넣어주냐면 상수를 넣어주자. 요 형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상수가 아니면 다른 식이었으면 또 다른 거를 직접 대입해서 넣어줘야 돼요. 얘를 여기다 넣어준다. 그렇게 되면 dt분의 dv 대신에 a 플러스 dt분의 d 3분의 2분의 a가 되는 거고요. 이퀄 20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건 상수니까 t로 미분해 주다 보면 0이 되는 거고 그럼 a 값은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이렇게 나눠주고 10대니까 a는 30 이렇게 나오니까 a 30을 어디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쪽 포스트 솔루션에다가는 여기 3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내추럴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내추럴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왔던 요 식을 그대로 써주되 뒷부분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내추럴 솔루션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dt분의 dv 플러스 3분의 2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주되 뒤가 본래 20이었는데 20을 없애고 0으로 만들어주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데 얘도 많이 구해봤으니까 VT라고 하면 사실 VT는 아니고 VF2의 내추럴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얘 값은 K의 2의 ST가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럼 여기서 많이 구하다 보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요거 특성 방정식으로 구하게 되면 한 번 미분한 거는 S 앞에 개수는 1이니까 1 써주고 플러스 한 번도 미분하지 않은 건 1이라고 써주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 3분의 2를 그대로 써주고 이퀄 0 이렇게 잡으면 S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오니까 K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T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요거를 다시 어디다 넣어주냐면 요게 요거잖아요. 여기다 넣어줘야죠. 여기. 자, 이제 슬슬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지겹기 시작할 거야 이게. 근데 아직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설명해도 도대체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꼭 확인해 봐야 돼. 지금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구하고 나서 다 구한 게 아니라 K 값을 맞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초기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초기 값은 아까 V가 0일 때 0이라고 그랬어. 확인해 보세요. 여기 V가 0일 때 60V라고 했는데 지금 살펴보는 건 이쪽 포스트 솔루션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고 중첩 중에서 두 번째 솔루션, 두 번째 파트 그러면 40V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디액티베이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소스는 없애주고 얘 같은 경우는 없애주는 건 아니지만 초기에 저장이 안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을 써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VT에다가 0을 넣어주고 K에다가
2에 마이너스 3분의 2에 0값 되고 플러스 30 요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0이 되고 k는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것을 여기다 여러분 넣어주게 되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구했잖아요. 요것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이쪽에 이제 들어와야 돼. 그래서 30 마이너스 30으로 빼주면 그냥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2t 이렇게 식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세 가지 식이 나왔는데 아까 첫 번째 구한식, 두 번째 구한식, 세 번째 구한식을 세 개 다 합하게 되면 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6.10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합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